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연결해 봐야 되겠죠.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서 어떤 기업과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수상한 점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요. 미국도 혹시 모르는 이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을 최대 4배까지 증량할 것을 간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전반적으로 미국부터 오늘 국내까지 방산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대로템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최근 기대감이 있기도 했던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은 아쉽게도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폴란드와의 K2 전차에 대한 2차 계획 실행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도 호조였던 가운데 최근 있었던 이라크 역시 K2 전차를 구매하기 원한다에 대한 풍문 해명 보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사실 무근이란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계약과 협상 진행 중에 있다. 10월 24일까지 재공시하겠다 내용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여지까지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규 방산 ETF까지 함께 상장되면서 수급까지 들어올 것이란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산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AI 반도체 특히 HB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미 반도체까지 그 수혜와 수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 대한 판매 비중이 22%에 불과했던 한미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만 벌써 82%를 초과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신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장비단만이 아니라 첨단 패키지 시장까지 함께 넘나들면서 빅다이 FC 본더, 한마디로 칩을 여러 개 붙이는 패키지 장비까지 양산과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시장을 더 크게 만들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 한미 반도체, 어떤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은 방산 섹터 중에 이제 현대로템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 갈까요? 우리 김덕호 대표한테 현대로템을 들어볼까요? 현대로템이 오늘 상승하는 건 뚜렷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이 사실 중동 지역에 계속 도전을 할 거다, K3 전차가 새로 이제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마가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국방력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필요가 되는 것도 사실 이런 어떤 분쟁,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가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됐을 때 혹은 장기전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해서 한 1년 동안은 저거 탱크 팔아가지고 무슨 전쟁에 도움되겠냐. 다 21세기 이후부터는 22세기부터는 다 이제 결국엔 드론으로 하고 무인전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드론 만능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 드론은 결국에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실질로 자원을 어떤 걸 전략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드론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격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략 무기라고 하는 ICBM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해도 제재가 굉장히 많고 현재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국가들이 전략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외교적 입지들을 굉장히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대로템이 사실 이제 주가가 지난번 이제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사실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 수출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거고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나서 또 추가 계약 물량이 나오는 거라는 데서 좀 겨우 안도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 폴란드 정부가 이전에 집권을 했던 폴란드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진영으로 치면 약간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보 쪽이나 이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으니 우리도 전쟁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이제 군비 증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K2 전차보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먼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 기간이 뭐 3년, 4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가장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한국의 K2 전차가 우리 저거 바로 납품 가능합니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레퍼토리라고 보신다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가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을 때 기대감과 대비를 했을 때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계약 수주가 좀 실패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왔거든요. 근데 체코슬로바키아의 지금 이제 피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중도 좌파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칠러 성향이 좀 강한 정부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산 제품들을 당장 도입하고 그 제품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했던 K2 전차 등을 좀 당장 도입하기에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유럽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제 많은 국가들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두보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K2 전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스펙이 사거리가 3km였습니다. 근데 넓은 평야 사막지대에서 쏴보니까 이게 4km, 5km까지 날아가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 자체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 파워팩,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뭐 기동에 문제가 없는 것이 검증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출 자체는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매도가만 좀 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짝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기대감이 지금 커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특히나 명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안에 단판 승부수를 보기에는 조금 주가가 단기 조정의 좀 가능성을 좀 높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매도를 드린 거니까요. 비중 축소의 의견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료 분석은 그렇게 해주셨고 아무래도 오늘 뭐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분기 말이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뭐 K 방산 ETF 설정도 꽤 많이 최근에 됐었잖아요. 그런 펀드들이 오늘은 좀 예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한미반도체인데 네. 마찬가지로 재료도 재료지만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공매도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잖아요. 이것도 참 뭐랄까 이게 길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직도 조금 낙후한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많이 열창을 하시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기업 문화들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후진적이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의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시류에 따라서 유행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고 물론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와 반도체 부흥에 뭐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 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공급 라인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오늘 한미반도체의 주가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의 업체들끼리 연합을 잘해가지고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왜? 물론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아시는데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객사한테 이거 대한민국에서 못 해먹겠네. 해외 고객사들이 더 찾는데 거긴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데 그냥 그쪽으로 갈게요라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제 갈 길을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조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SK하이닉스의 이제 이원화 정책이죠. 그래서 하나비전과 TC본도 장비의 어떤 이원화 정책들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확대 해석들이 TC본드 장비를 대다수를 하나비전이 좀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오인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상반기 실적에서 우리가 추적을 해봤을 때 하나비전과에 대한 어떤 수주가 양분화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어떤 수량 부분들은 한미반도체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과점 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흔들리면서 무너졌다라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주가의 어떤 조정 사유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분기 실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봤을 때 일단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내용을 보면 지난 1분기 대비해서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는 추이가 좀 있었고 여기 대해서는 작년과 좀 다르게 수출량 비중이 좀 더 크게 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뭐 대만 그리고 북미항인데 북미항 안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대략적으로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자본적 지출 규모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어떤 추정 기대감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잡혀 있을 것이고요. 일단 증권사의 어떤 세부적인 리포트 내용들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없지만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한미반도체 커버가 거의 많지 않아요. 네, 최근 업데이트본을 보더라도 한 8월 달 정도가 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그래서- 참 희한한 나라의 희한한 주식시장인데 희한한 나라라는 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참 이게 방송에서 멘트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고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조금씩은 저희가 다루긴 하는데 편향되지 않게 중립성을 띠려고 노력하지만 네. 하여튼 열심히 하는 이 중소강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10조 언더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보통 밸류에이션은 지금의 이 글로벌 AI 분위기와 반도체 분위기라면은 네. 30조 밸류를 받아도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계속 이어가신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수급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삼성양, 공급이. 네, 파운드리양 종목들의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한미 반도체가 과연 주가 좀 오른 것인가? 오히려 9월달에 전체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 보면 뭐 거의 사실상 뭐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네. 241선 막 돌파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좀 기여를 좀 봤을 때 좀 다르게 좀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업의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판단 요소가 OPM입니다. 영업이익률인데 사실 지난 2분기 기점에서 OPM이 48%입니다. 즉 1,000원을 팔아서 480원을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제조업시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거죠. 지금 뭐 글로벌 HBM 공급사들의 표준 이 OPM이 한 40% 정도인데 48% 거의 50%에 육박한 기업들은 굉장히 좀 드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한미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들 그리고 독보적인 어떤 기술 선점 체제가 지금 HBM3에서 HBM4 그리고 향후에는 HBM6 그다음에 로직 향 TC 본도까지 이어진 흐름이라면 로드맵에서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 봤을 때 2027년도, 2028년도에 대한 제품 출시 계획도 임박했다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성장적인 어떤 요소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제한들은 좀 다소 과도하게 좀 우려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미 이제 숫자로 좀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 준다면 저는 이제부터 가치에 대한 반영은 다시금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릴레이팅.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또 재료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빅다이 FC 본더, 플리츠 본더죠. 기존의 인터포저 크기가 22,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미터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75, 75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터포저라는 건 IO 단자라서 입출력을 많이 해주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붙였다가 저렇게 붙였다가 뭐 HM도 붙였다가 낸드 적층도 붙였다가 지금 막 5만 떼만거린다. 그렇잖아요. 막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네. 시장 용어를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 빅다이 FC 본더의 또 양산 얘기도 있고 뭐 신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도 주가는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 데는 좀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재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저는 뭐 주가에 상당한 좀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격차를 좀 얼마만큼 좀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는 적층이 조금 더 늘어나죠. 20단까지 좀 올라가는 구조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저는 현재 구간도 좀 부담이 없는 가격선은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시그널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좀 선행한다는 선행 지표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미 반도체가 내년 1분기까지에 대한 성장 요소들은 좀 저는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구간 저는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 적극 매수 이런 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뭐 적금 매수도 고려는 해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재평가받는 강한 기업들의 좀 움직임이 있으면 더 건강한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그널과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전일 시간외에서
호재를 전하면서 주가의 상승까지 이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인데요. 다만 오늘 첫 종목 한미약품은 윗꼬리를 달리면서 오늘 아침에 상승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한미약품이 미국의 길리어드와 함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경구용 약품의 흡수 강화제인 엔서퀴다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대감에 시간 후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매출액 자체가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한미약품에게 기대하고 있는 GLP-1계열의 신약과는 별개의 기술 이전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대감도 가득합니다. 증권가에 대해서는 업종 내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목표 주가 5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신약까지 오늘 식약처에 임상 3상 돌입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비만 치료제부터 당뇨병 치료제까지 어떠한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일 시간외에서 호재 전한 D2G 바이오인데요. 상장 한 달 만에 총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유럽 빅파마와 네 번째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첫 번째도 아니라 네 번째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유럽 빅파마가 D2G 바이오의 기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기술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인데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과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자 들어가는 상장 기업이 앞서 우리 한미반도체 다뤘고 한미약품, 한미글로벌, 뭐 한미관세 협상, 이 한미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저기 돼서 자,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뭐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 무슨 내용이죠? 뭐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임상 3상까지 또 치고를 하고 좀 도전을 하는 게 이제 경구 치료제 양품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매출을 안 되겠다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길리어드랑 이제 지금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주에 제가 아마 같은 시간에 제가 아마 문의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제가 매도를 얘기를 드렸던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당뇨 학회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잘 받아왔어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만 치료에 효과가 좋았던 이 세 개 물질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 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 도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 매물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미약품이 오늘 이제 임상 3상 관련해서도 좀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차익 매물 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오버행잉 부담을 좀 덜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엔서케다 기술을 이제 길리어드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엔서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구용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그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남아 있는 암 학회라든가 컨퍼런스 쪽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매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이번에 길리어드에 수출을 했던 게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계약입니다. 뭐 250만 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줬다 뺏기 없는 금액 그리고 여기에 3,200만 업프론트. 그렇죠. 3,200만 불이 이제 말 그대로 마일스톤. 네. 최대 이제 3,200만 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잡히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반짝 상승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두 번째 것도 좀 같이 주목을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뇨 치료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당뇨 치료제 말고 또 당뇨 치료제가 지금 이번에 임상 3상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요거는 HM11260C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 2015년도에 랩스커버리 제품을 이제 활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했던 건데 2015년도에 이 사노피에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가 5년 만에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걸 다시 활용해보자 했던 게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구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3상이 계속 이제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뭐 시장 분위기에서는 조금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조금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한 35만 원 선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을 한다라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한미약품의 좋은 성과들
우리가 내년 초에도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수 전략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데 혹여나 이제 좀 큰 비중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전에 좀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비중이 좀 너무 무거우신 분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덜 때는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기간에 대한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명절 직후에 나오면은 또 사실 차익 매물 좀 쏟아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중 축소가 좀 맞지만은 오히려 신규 접근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큰 비중을 넣기보다는 1%, 2%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적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한미 관세 협상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업프론트 선빵 한 반에 내놔 이거의 이슈가 사실은 이 바이오의 계약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 업프론트 그다음에 마일스톤 그다음에 이제 로열티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하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지금 알테오젠이 그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업프론트와 마일스톤 단계에서 드랍된 경우가 많잖아요.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뭔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매수 전략을 일단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 기업 G2G 바이오. 네. 네, 여긴 또 뭔가요? 네, 오늘 공시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관련 연구 협력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오늘 발표가 같이 좀 되면서 연구해보자 계약인가요? 네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9%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계약 체결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좀 확인됐던 뭐 일라일리리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리가 좀 아니죠. 저기 펩트론 같은 이제 네네네. 이 일라일릴리와 이 해당되는 어떤 스마트 대포에 관련된 플랫폼 평가 계약을 좀 체결해서 우리 레시피를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같이 계약을 합시다라고 좀 우리가 쉽게 좀 제가 설명 좀 드리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G2G 바이오도 지금 뭐 NDA 조항 때문에 일단 고객사의 어떤 명칭이 좀 제한적인 그런 발표가 좀 돼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내용들을 보면 9월 29일부터 평가 종료 플러스 6개월 알파에서 뭐 약 16개월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에요. 이제 스마트 대포와는 약간 좀 유사한 이론적으로 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밀입구를 좀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작은 입자를 네. 약물을 좀 감싸는 그런 부분이 서서히 약물이 좀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약물의 효과가 조금 더 장기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인데 동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1억대를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유럽의 이 글로벌 제약사라고 하면은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좀 비만 치료제에 좀 국한돼서만 좀 볼 것은 아니고요. 당뇨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질환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활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확장성은 뭐 스위스의 뭐 노바티스라든가 로슈 같은 기업들도 해당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에 대한 향후 성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장기 지속형 약물의 이 어떤 사용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IV 제형제를 뭐 우리가 피하 주사 제형제 좀 바꾸는 S 제형제로 전하는 그런 좀 플랫폼의 어떤 상업화는 좀 다소 다르게 이 부분은 어떤 성과 검증이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임상 성과를 좀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는 어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주가는 좀 단순하게 기대감들을 좀 과하게 좀 반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9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전체 유통 주식 물량이 한 39%에 해당되는 이 보유수 물량이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물량들이 좀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사실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 추이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오버행 이슈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영향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장한 지 2개월 그렇죠.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가가 58,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네요.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9%에 해당되고 있는 해당되는 물량이 현재 유통돼서 점진적인 어떤 소화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평가 지표가 좀 유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네. 좀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자라면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재료 가치보다는 오히려 잠재 매물,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오버행 그것이 더 조금 비중이 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한다. 이런 전략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과 기업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시그널 종목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주 뉴로메카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국과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조선소용 협동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옵티3란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10kg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좁은 조선소의 환경 또 여러 군데에서 이동하면서 설치와 이용이 용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선소의 새로운 협동 로봇의 표본이 될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동시에 호재가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LTOM 그룹과 함께 300억 원을 들여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함께 협동 로봇부터 용접용 로봇을 만들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이송 로봇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점차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뉴로메카 관련 전략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인데요. 밤사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빛이 났지만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샌드게이트와 시게이트와 같은 낸드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굉장히 눈부셨는데요. 최근 낸드의 재고가 최저치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낸드의 가격 급등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겨울을 예측했지만 춥지 않은 겨울이었는데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인 이유는 결국 핵심은 AI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많게 또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게 필요했는데요. HD보다는 SSD의 필요성이 더욱더 급증하면서 파두의 SSD 설계 능력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AI와 로봇, 이거는 거대한 화두인 거는 분명하고,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죠. 자, 일단은 로봇부터 앞서 우리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하게는 지금 자본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쓰여지고 있는데 고용이 안 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뭔가를 대체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당장 휴머노이드는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점점 더 그 파업하는 모습들을 로봇이 파업하려나?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자, 뉴로메카부터 일단 조선소, 마스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또. 마스카 얘기가 쏙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미 기업들이 다 투자를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기서 추가 계약을 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원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마가였는데 마스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쉽빌딩이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미국에 직접적으로 더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어필이 보니까 잘 됐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분위기에 맞춰서 많은 이제 중공업 기업들이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봐야 된다면은 항상 이제 중공업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그다음에 조선업계가 항상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파업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수한 용접공들이 다 없어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건설업계가 불황이다 보니까 또 조선업계로 다시 갔다더라. 근데 또 조선주가 이제 불 들어오려고 이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는데 예전에 정리해고했던 사람들이 다 건설업 쪽으로 가서 평택 공장에 용접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레퍼토리가 5년 새심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용접 하나라도 라인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는 것인데 뉴로메카가 이제 중국의 LTOM이랑 이제 합작을 해서 300억 규모의 회사를 만든다, 로봇 솔루션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당연히 이제 좋은 이슈죠. 그동안 이제 뉴로메카가 이제 시총에 대비를 했을 때 사실 실적만 보고 따져본다라면은 이런 게 투자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뉴로메카가 이제 이 팔형 로봇, 그러니까 암 로봇을 이제 선보이게 된 게 우리 그 카페에서 커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을 그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때 좀 이지도가 많이 쌓였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응용을 했던 게 용접팔인데 사실 용접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 공장 설비에도 이미 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발 사고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라인에서 설비 따라 움직이게 되는 스마트 팩토리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로메카가 또 이제 또 재밌는 것이 그럼 조선업계 쪽에 이게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하는 원인이 뭐였나고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현대 3호조 선소에다가 이제 기기를 한 12개 정도를 납품할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규모가 얼마냐면 16억입니다. 네네. 금액이 싸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단기간에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조금 단기 매매의 이점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업은 파두. 논란의 파두 오랜만에 또 등장하는데 여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최근에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좀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뭐 이 TP가 좀 상향이 됐고요.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좀 격상이 좀 됐는데 이런 기대 요인들이 뭐 지난주부터 좀 수급을 좀 이끌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낸드 가격의 상승 기조가 일단 뭐 4분기에 본격화되는 부분들, 일단 3분기부터 뭐 디램과 낸드 부분들이 지난 뭐 2분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 4분기부터는 공급사들의 가격 상승 효과, 가격의 어떤 인상 효과들과 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20에서 30%까지 좀 상향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뭐 내년도 전반적인 어떤 쇼티지 우려감들 때문에 일단 평균 단가의 어떤 가격 메리트 구간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낸드 메모리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이 SSD라고 좀 불리고 있는 컨트롤러 칩을 좀 설계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의 어떤 호황기에 맞물려서 동사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모건 스탠리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내년부터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낸드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현재까지 어떤 이런 기대감들은 좀 다 좋지만 일단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어떤 실적의 아쉬움들 특히나 매출액은 2분기 기준에서는 234%에 대한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지만 워낙 작년에 매출액에 관련된 기대치 기저가 좀 낮아진 금액과 좀 대비했을 때에 대한 증감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크게 좀 신장을 했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매출액의 어떤 이 성장 요인들이 다시금 좀 재차 좀 증명돼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높은 연구개발비 그리고 비용단의 어떤 비용단의 어떤 이 부분들이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한 126억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 대비해서 영업 손실도 한 50% 정도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R&D 비용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수익성 방어 내지는 수익성 개선 부분도 좀 숙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직 숫자로 많이 증명이 안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고평가 논란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어떤 실적이 아직까지 좀 증명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실적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200%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지만 네. 작년에 워낙 그렇죠. 매출의 어떤 기저 효과가 기저, 좀 낮아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명확한 어떤 방향성 확인을 위해서라도 매출액의 증가 요인들 그리고 수익성 방어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낸드 업황에 대한 호황기 부분들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쇼티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고 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기대 요인들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수익성 부분 그리고 매출 성장 요인들을 재차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결론적으로는 일단 저는 현재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네. 관망하는 것이 좀 어쩔까. 그래서 좀 만약에 좀 대안이 된다면 동 종목보다는 일단 성장 기조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좀 상회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좀 대안으로 우리가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안으로는 한미반도체? 네, 뭐 한미반도체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또 뭐라 하겠는데. 자, 오늘 또 시그널과 기업 얘기 들어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도 오늘도 감사드리네요. 고맙습니다.